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역대급 실적 비트코인 계속 산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의 3분기 실적이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가 확대해서 기관의 비트코인 매집 흐름이 가격 조정 국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트레저리 기업으로서 스트래티지가 가장 대장이고 코인베이스는 이제 거래소로서 미국 거래소로서 가장 1위의 기업이죠. 근데 이 두 기업 모두가 3분기 실적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기업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 전략을 강화했음을 확인시켰는데, 자, 기업의 이제 트레저리 전략,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비축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스트래티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축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코인베이스도 똑같이 이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 18억 달러, 순이익 4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 장기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거래소를 또 하겠어요? 그리고 3분기에 2,772 BTC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비트코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기업의 이제 자산으로서 축적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이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4,548 BTC가 되었고, 미국 내 파생상품 거래량 840억 달러를 또 돌파를 했고요. 수탁 자산은 3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인프라 경쟁력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탁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탁 서비스도 코인베이스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수탁 서비스라는 건 결국엔 이제 다른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데를 개인들의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보관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죠. 근데 코인베이스가 유명한 게 실제적으로 이제 블랙록의 ETF 있잖아요. 블랙록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탁 서비스를 코인베이스에 이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코인베이스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 정도로 입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강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트래티지도 이제 3분기에 28억 달러의 순이익과 19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평가 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다들 보기에는 당연히 이 손실 아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계속 수익 상태인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5년 가까이를 2020년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스트래티지가.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아왔기 때문에 이 수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 비트코인은 총 64만 808 BTC로 늘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평가 가치 기준 709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회사는 연말까지 연평균 30%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전통 금융 자산 운용 방식과 다른 공격적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사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CEO는 연말 15만 달러 재돌파를 확신하면서 장기적으로 2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천만 달러까지도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천만 달러는 좀 너무 상징적인 내용인 것 같고, 자, 비트코인 변동성 축소와 시장 구조 성숙을 근거로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과 해지 수단 확대가 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연말 비트코인 가격을 약 15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러는 향후 4년에서 8년 사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약 30% 상승해서 향후 20년 내 2천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계속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입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드 2028년까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2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맞먹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탈중앙화 금융을 이 자생적 성장 사이클로 진입시켰다라고 이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트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로 이 전통 금융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 자본과 이 자산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대부분 다 옮겨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 시장, 이 RWA 시장이 2028년까지 누적 2조 달러, 약 2,863조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정말. 근데 지금 딱 3년 만에 이렇게 크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월가에서 정말 이제 공격적으로 이 RWA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후에 지금 JP모건 관련 기사들도 전해드리겠지만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확실히 돈이 된다라는 걸 월가에서도 이미 알고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머니마켓 펀드 7,500억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 미국 주식 토큰화, 주식을 토큰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7,500억 달러. 그리고 미국 펀드를 2,500억 달러. 그리고 비유동 자산 부분, 사모주식이나 원자재나 회사채나 부동산까지 합해서 2,500억 달러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과 이 디파이 기반 뱅킹은 RWA 시장의 빠른 성장의 핵심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반이 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RWA를 위한 시장. 이 시장은 결국에는 유동성이 이제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확산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디파이 기반 뱅킹이 중요한 요소로 지금 보고 있어요. 중앙화된 그게 아니라 디파이로 탈중앙화된 대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이 시장, RWA 시장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야지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수년간 RWA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 규모는 약 350억 달러, 50조 원 수준이며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미 이 시장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2조 달러는 약 57배 이상의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빠르게 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10월 3일 기준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6.8%나 증가를 한 겁니다. 이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이제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유럽까지도 통과를 시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 제대로 나오진 못하고 있지만 곧 출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는 디파이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확대가 결국엔 디파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요인을 주고 디파이 생태계가 또 강화가 되면 이로 인해서 RWA 시장도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토큰화 시장은 이더리움의 굉장히 이제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네, 증권 토큰화 시장이 급팽창하여 총 규모가 6억 9,400만 달러로 치솟았고 그 중심에 이더리움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큰화된 공개 주식시장 규모가 최근 30일 동안 4.8%나 상승을 해서 6억 9,400만 달러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부분 뭐 다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2분기 말에 3억 달러였던 시장이 현재 2배 이상, 약 129%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더리움이 3억 1,900만 달러 규모를 호스팅하면서 전체의 약 46%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더리움이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알고랜드와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스텔라와 베이스가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큰화 주식시장의 월간 전송량은 8억 3,645만 달러로 지난 30일 동안 71.8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월간 활성 주소수도 43,352개로 28%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보유자 수도 10만 명으로 23.5%나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토큰화 주식시장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가격만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고 결국에는 이런 시장 확대는 가격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 확대와 맞춰서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들 열어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도 이 토큰화 확대 속 블록체인 기반 사모펀드 거래를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월가에서 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이 크넥시스 펀드 플로우를 활용해서 사모펀드 거래를 완료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에 블록체인과 토큰화를 적용하는 전략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JP모건도 2019년도부터 JPM 코인을 이미 개발을 했었고 2020년 블록체인 부분 오닉스를 또 설립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퀴넥시스로 통합이 완료됐고 블랙록과 지메스 등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반 레포 거래나 국경 간 결제, 토큰화 자산 정산 등을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실제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실제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변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JP모건에서도 또 보고서 나왔는데 USDC가 USDT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USDC의 시가총액은 740억 달러로 올해에만 72% 증가를 했는데 USDT의 시총 증가율은 32% 정도였다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가 더 증가를 빠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규모 자체는 USDC가 작기 때문에 뭐 성장률이나 이런 증가세는 더 가파를 수 있는데 시장이 이제 합법적이고 투명성을 갖춘 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USDC의 입지는 크게 증가를 했고 USDT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합법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USDC는 그걸 이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미카법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규제법이 있는데 이 규제법 도입 이후에 USDT가 이 다수 유럽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되면서 USDC 수요가 오히려 더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세가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유를 이제 메타의 기술적 쇼크로 들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 이제 메타의 실적 쇼크가 발표됐는데 실적이 이제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11% 이상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도 1.57%나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조정세가 일시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한 이 6년 4개월 만에 이 미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뭐 크게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또 출회됐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안타깝게 협상이 마무리가 돼버려서 크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 매물만 출회되는 양상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가 지금 이제 상승세를 돌아서면서 비트코인도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솔라나 현물 ETF가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비트와이즈가 출시한 솔라나 ETF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요게 조금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에서 각각 솔라나 ETF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가격은 이제 오르지 않은 건데 이거는 이제 결국엔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때에도 그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히려 조정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라면 ETF가 출시됐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 이제 호전이 돼야지만 이 전체적으로 유입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ETF에 대한 영향은 시장 조정기가 끝나면 그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 이제 공포로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인 조정세에서 지금 30에서 29까지 다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공포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거의 10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2025년 2월 정도죠. 그때에도 이런 조정세가 나왔었고요. 충분히 이런 조정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굉장히 많이들 두려워하셨고, 시즌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매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댓글만 봐도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시는지가 좀 보입니다. 지금 가장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한번 재정립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인드를 한번 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때는 지나갑니다. 이 순간들은 결국엔 지나가기 때문에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